자, 5번 봅시다. 자, 존 이 사람과 다른 역사가들에 따르면 was not seen, 여겨지지, 보여지지 않았어요. moral 뜻이 뭐죠? 도덕적인. 위에 적은 moral 얘는 뭐지? 군대의 사기가 높다 낮다 할 때 moral 동의어 뭐가 있죠? ethical 동의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데 전혀 다른 단어가 ethn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민족의라는 단어다. 민족의.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건 도덕적인, 윤리적인이라는 단어고 요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겨지지 않았는데 도덕적인 문제로 17세기 미국에서 여기 진주어요. 그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도덕적 이게 없었다. 자, 아프리카 기원의 사람들이 흑인들이 돼요. 흑인들은 여기를 잡는데 inferior 뜻이 뭐죠? 열등한이라는 뜻이에요. superior 우월한 말이 안 되죠? inferior to superior 뒤에 to는 항상 뭐뭐 보다요. than이 아니라 to를 써요. 백인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seldom 뜻이 뭐죠? seldom 아까 봤던 hard는 비슷해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는 부정입니다. 좀처럼 의문시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시 여겨졌다. 18세기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프랑스 철학자들은 주장했어요. 모든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다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간 평등주의. 자, 가치관들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자면 벤자민 프랭클린과 이 미국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자인 사람들조차도 시작했어요. 퀘스천이 동사로 아까도 나왔지만 의문시 여기다는 뜻이고 의문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 자신의 그렇게 하는 권리에 대해서 무슨 권리? 노예를 소유하는 권리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문을 품더라.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 처음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go about 이런 뜻이고 어떻게 착수해야 될지 abolishi라는 단어 보잖아. 요거 혹시 아니? abolish 폐지하다, 없애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단어부터 보시면 뭐 remove 이런 건 알죠? get rid of라는 뜻이고 폐지하다.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까지 예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따 정리해놨어요. annihilate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annihilate. 이따 정리해놨어요. 외우시면 돼요. 폐지하다는 뜻입니다. 없애다. 그리고 do away with도 무엇을 없애는 뜻이에요. 저 멀리 가게 해버려. 없애. do away. 그래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단어고 establishing은 그래서 안 돼요. slavery는 이건 노예 제도라는 뜻이에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착수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게 뭐 없애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냐? 노예 제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바로 그 미국 남부의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대규모 플랜테이션, 목화밭이 있는데 그거 누가 재배한다? 흑인들 시켜서 재배시켰거든. 그래서 쉽지가 않았다. 자, 그리고 경제가 되게 의존적이었어요. 노예의 노동에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 여기에 당연히 뭐가 되면 틀려요. 인디펜던트가 들어가면 안 되지.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노예 노동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디펜던트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나 over time 뜻이 뭐라고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방법을 발견했는데 obstacle 뜻이 뭐죠?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발견했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알아내게 되었어요. free가 동사를 쓰여서 동명사가 됐어요. free 동사로 뭐지? 고3 수업 때 배웠는데 free 뭐예요? 동사로? 무엇을 해방시키다는 뜻이다. 자유를 주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 뭐가 있다? 해방시키다. liberty가 자유죠? 그래서 liberate 동사가 돼요. liberate 해방시키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이점을 만든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어요. 바로 많은 관점으로부터 결국엔 노예 해방시키는 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해방된 노예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겠죠. 이코노믹이라고 경제의 이런 뜻이고요. 이코노믹은 뭔지 아니? 얘는 절약하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흐름상 어울리지 않지. 6번
자, 6번에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문장이 하나 나와요. major 뜻이 뭐죠? major 다수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 주요한. 동의 뭐가 있지? 고3 수업 때 main, primary 등이죠. 주요한 관건, 관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결정해요. 샘플의 유용성을. 이 샘플은 여기서 어휘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통계나 설문조사에서 샘플이란 건 이건 표본이라는 뜻이고 표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opulation이죠. population 요거는 인구가 아니라 모집단이죠. 모집단. 대한민국의 모집단은 몇 명이지? 남한의 일단은 5천만 명, 그죠? 그 모집단이고 그 중에 뭐랄까 예일여고 다니는 학생, 여학생 몇 명 되니? 학교에 몰라? 어쨌든 표본이 있다. 몇백 명 이런 식으로 그지? 거의 표본이 되죠, 그죠? 모집단과 표본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럼 봐봐. 설문조사할 때 표본을 추출을 하죠. 모집단으로부터 그지? 5천만의 인구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연구하고 싶어. 대한민국에서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싶어. 모집단 얼마? 5천만이죠. 그렇죠? 5천만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20대같이 20대, 20, 30대 사람 20, 30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을 치자. 1,000만 명. 1,000만 명에서 자 내가 설문조사 하는데 A 설문조사는 100만 명에게 물어봤고 남녀. B 설문조사는 10명한테 물어봤어. A랑 B 설문조사 두 개 중에 뭐가 더 정확한 거야? 결과가 A가 정확한 거죠. 왜? 뭐가 크기 때문에. 표본이 더 크지. 표본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였다는 얘기죠. 그죠? 오차가 더 적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가 표본은 어때? 설문조사 정확하려면 표본은 어떠해야 된다? 표본은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봐봐. 근데 두 개가 모집단은 어때? 모집단은 똑같아 달라? 똑같죠, 그죠? 모집단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주제예요. 설문조사의 정확성에 있어서 표본은 클수록 적고 모집단은 어떻다? 영향이 없다. 그 변수가 아니다. 그 질문의 주제가 돼요. 자, 봅시다. 주요한 관건이 있는데 표본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것. 그건 바로 뭐다? 표본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당연히 커야 돼요. 그 다음은 지금 암기를 해보자.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뜻이 뭐라고? 주어가 동사할수록 더욱더 주어가 동사한다. 표본이 더 크면 클수록 가능성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레스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가능성이 더 커요. 그 표본이 be likely to가 이제 원래 여기 있던 거거든. represent 뭐라고요? 대표하다, 나타낸다. 그 표본이 전체를 정확히 대표할, 나타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죠? 표본의 특징. 지금 외워볼까? 좀 이따 외우죠. 지금 끝나고. 자, 원인은 더 큰 표본이 더 크면 클수록 바로 요게 지금 smaller하고 요게 smaller effect가 요게 이제 원래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표본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 어떤 영향? purely가 뜻이 뭐예요? 순전히, 오로지 순전히 무작위적인 편차의 영향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펙트 뒤에 오는 뭐라고? 어디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돼요. 어디에 끼치는 영향? 그것의 요약적인 특징들. 요약한 특징에 순전히 랜덤인 편차라는 얘기가 일종의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순전히 랜덤인 편차의 영향이 그것의 요약적인 특징에 끼칠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어떨수록 표본이 더 클수록 표본이 클수록 뭐가 적어진다? 오차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오차가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은 커야 된다. 무작위적으로 뭔가 잘못 들어갈 편차가 더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몰러가 돼야 되죠. 뭐가 되면 틀리겠니? 더
bigger라든지 더 larger가 들어가면 안 되죠. 무작위적인 편차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적어야, 무작위성, 랜덤성이 적어야 더 정확한 설문조사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가능성인데 아까 책에서 어떤 뜻이 있었죠? 가능성 기회 말고 우연이라는 뜻이죠. 그지? 자, 동격이에요. draw는 뜻이 뭐하고 이게? draw. 그리다 말고 뭐가 있어요? 당기다라는 뜻이 있죠. 서랍이 영어로 보면 서랍. 서랍 영어로 보니 drawer, 당기는 거잖아. 그지? 당기다. 뒤에 결론이네 도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을 당겨, 도출하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그 가능성이 shrink 뜻이 워낙에 줄어들다는 뜻이에요. 줄어들게 됩니다. 뭐 하면서? 샘플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죠? 그래서 줄어들다라는 동사가 필요하고 escalate 뜻이 뭐더라 이거? escalate 뜻이 뭐더라? 점점 고조되다, 상승하다는 뜻이라고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발견하는 거 대비하라고 자, 보자 이제 예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inding의 목적어가 돼요. finding의 동사는 is로 이렇게 연결돼요. 자, 뭘 발견하는 거냐? 1000명의 샘플 중에서 600명이 1000명 중에 600명이 거의 60%죠? 600명이 어떠한 피처 명사로 뭐죠? 특징.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발견하는 거. 몇 프로? 60%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표본이 지금 몇 명이야? 표본이 1000명. 그죠? 꽤 되는 숫자가. 이 발견하는 것은 더 튼튼한, 더 대단한, 훨씬 더 튼튼한 증거가 돼요. 이 증거란 동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뭐보다 더 튼튼하냐? 이렇게 뒤에 거보다 이렇게 나중에 연결되고. 뭐 어떠한 더 튼튼한 증거가 되냐? 이게 아까 뭐라고? 대다수. 대다수의 모집단이, 이 모집단이란 표본이 옛날에 추출되었던 대다수의 모집단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돼요. 뭐보다 더 강력한? 바로 숫자가 확 줄어들어. 10명의 표본으로부터의 6명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럼 다시 말해서 보세요. 여기는 지금 뭘 묘사하는 거야? 이 A라 치자. 이 A는 뭐야 이거? 표본이 큰 거, 빅한 거. 그죠? 얘는 대비는 뭘 말하는 것이고? 표본이 스몰한 거, 작은 거. 이 얘기예요. 표본이 큰 놈은 표본이 작은 놈보다, 그지? 작은 놈보다 실제 걔네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표본은 뭐 할수록 정확하다? 클수록 정확하다. 표본은 클수록 정확하다. 이해된다 여기까지? 설문조사나 무슨 연구조사에 있어서 표본은 클수록 정확한 결과를 불러온다. 반면에가 나와요. 어디야? 반면에 실제 크기, 전체 인구의 실제 크기. 근데 여기서 그냥 인구가 아니라고 했죠. 뭐다 이거? 모집단. 전체 모집단의 실제 크기. 이 모집단은 그 샘플이 애초에 추출된 모집단. 아까 얘기했지.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이거. 그것은 그 모집단의 실제 크기는 리르는 뜻이 뭐라고요? 어가 없으면 부정이 된다고. 거의 뭐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디에? 샘플의 결과의 정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봐봐. 일본의 인구가 얼마예요?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볼까? 모집단이 영향이 있다. 정확성에. 가정해볼까? 반대로 일본의 인구가 몇이야? 한 1억 대요. 우리 남한은 몇이고? 5천만이고. 그러면 일본에서 행한 설문조사가 한국에서 행한 설문조사보다 항상 정확해? 모집단에 따르면 아니지. 그지? 영향 없잖아. 그 얘기예요. 그지? 모집단 자체가 크다고 무조건 그게 결과가 정확한 건 아니라고. 모집단의 크기는 영향이 없고 뭐가 중요하다? 그 모집단에서 표본으로 추출하는 게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모집단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모집단이 중요할 것 같으면 중국이 항상 설문조사 왕국이게 무조건 정확하겠네. 그치? 모집단 제일 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모집단은 관련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자, 1000명의 랜덤인 표본은 가질 건데 대략 똑같은 오차 범위를 가질 겁니다. 1000명의 샘플이 뭐이든 그 1000명의 샘플이 어떠한 10,000명의 모집단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든 아니면 이거 100밀리언 얼마니 이거 100만 명이 하면 안 돼. 이게 뭐니? 100만이잖아. 얼마니 그럼 이거? 얼마야? 1억 100만 1000만 1억 1억의 비슷한 성질을 가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든 모집단이 얼마든지 간에
어쨌든 표본은 얼마야? 똑같이 1000이잖아. 이거 똑같다 이런 얘기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모집단이 얼마든지 간에. 한국인 중에 1000명을 뽑든 일본인 중에 1000명을 뽑든 근데 한국은 모집단이 얼마야? 5천만 명. 일본은 모집단이 얼마야? 1억이죠. 모집단 상관없이 똑같이 몇 명 뽑아서 샘플로 1000명 뽑았죠? 결과 똑같다 이런 얘기야. 정확성. 이해됐나요? 자, 7, 8번 보자. 7, 8번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행의 트렌드가 최근에 많이 바뀌어왔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옛날에는 2차 대전 이후에는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해변, 따뜻한 하와이 이런 데잖아, 그지? 지중해 이런 데로 많이 가다가 지금 50년대 이후 이제 80년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반대로 여러 가지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 따뜻한 곳에서 추운 지역으로 가는 여행도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게 Y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입니다. 자, 매스가 대규모랄까? 대규모 이동이 어디에서? 추운 북부의 산업 도시에서부터 따뜻한 햇빛이 드는 화창한 해변가로의 대규모 이동이 하고 주어에 대한 동사가 나중에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연결돼요. 자, 이건 앞에 있는 거에서 설명 상당히 단순한 상품인데 패키지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단순한 상품인데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 상품인데 이러한 대규모 움직임이 이동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뭐 뒤에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자, 그랬던 반면에 이렇게 돼요. 옛날에 그랬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있게 되었어요. 점점 증가하는 세그먼트가 분할이라는 뜻이에요. 여행 시장에 있어서 점점 증가하는 분할이 발생하게 되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2차 대전 직후까지만 해도 거의 하나의 흐름. 추운 데서 따뜻한 해변가로 찾아가는 하와이, 지중해 이런 데.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행 상품이 굉장히 이동이 다양화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행 시장에서 분할이 있어서 많은 것이고 여행 상품이 다양화됐고 사람들의 이동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구나 이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계속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number of는 뭐라고요? many라고 많은 상당한 distinct 뜻이 뭐죠? distinct 뚜렷한 구별되는 자 많은 상당히 뚜렷한 소규모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뭐였어? 대규모 이동했지 그지? 이제 소규모 시장이 각 지역에 발달했다고. 자 뭐와 함께? 다양한 특성들과 함께 바로 성장률에 있어서 그들의 특징이 다양했고 잠재성도 다양했고 요게 resilience 회복력이에요. 경기 후퇴에 대한 회복력도 다양했고 뭐 예를 들자면 노인층이 있으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경기가 후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노인층으로 인한 경기 후퇴 회복력도 다양한 상태로 소규모 시장들이 되게 많이 연관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선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전부 다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묘사 이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어.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서 여러한 특징을 가진 소규모 시장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됐구나. 경기 후퇴라는 단어가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리세스가 이게 후퇴하다는 뜻이거든. 경기 후퇴가 되고 동의어 있다 외우실 게 요거 있죠? depression 우울증이라는 뜻. 요것도 경기 후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되고 또 하나 economic하고 경기상의 downturn이라는 단어가 돼요. downturn 아래로 전환되는 거. 요것도 경기 후퇴라는 단어예요. 요거 이따가 외우시면 돼요. 자, 상당수의 그런 이동은 성격성으로 봤을 때 스페셜리스트 뜻이 뭐죠? 전문가죠. 전문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특정 여행이라기보다는 일과 관련돼서 많이 이런 움직임이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 예를 들어서 출장 같은 거. 출장. 그리고 출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형태로 출장이라는 게 확대되게 되었냐면 단체 여행의 형태로. 이 단체 여행이라는 것은 뭘 위한 거였냐면 회의를 다 같이 어디론가로 이동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역 박람회 다 같이 다른 나라로 보러 간다든지 인센티브는 보너스랑 똑같아요. 뭐 잘했을 때 주는 거 보너스로 갖다 주는 이제 무슨 해외로의 여행 같은 형태로
일과 관련돼서 성격이라는 게 특성이에요. 특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과 관련돼서 상당수 이러한 소규모의 미니 시장들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갈라지는 거에 대해 유형을 지금 죄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화적이면서 교육적인 여행도 상당히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뭐와 관련돼서 여행이 확대됐고 종류가 늘어났고 일과 관련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적인 여행도 있더라. 뭐 배우기 위해서 스포츠와 취미를 위한 여행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행객들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요구, 바람, 바로 친구와 친척이 친척도 아니고 친척 친구와 친척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여행객들에 의한 바람이 중요해지게 되었는데 몇몇 경로들이 있어요. 자기 친척도 보라고. 옛날에는 어떤 거라고 옛날에는 전부 다 어디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만 갔는데 이제 다 여러 가지 격가지로 간다. 여기 뭘 포함하냐면 장거리 경로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중요한 경로에 이 장거리 경로는 witness가 뭐죠? 목격하다. 목격을 과거에 더 먼저 했었는데 주요한 migration 뜻이 뭐예요? migration 이동, 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몇 해 동안 주요 이동 경로를 목격했다는 얘기는 주요 이동 경로로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요게 경로가 주어져. 이제 영어에만 존재하는 물주 구문이라는 건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물건, 사물의 개념이 주어로 갈 수 있거든. 그때 이제 뭐 이 주어가 무생물이 뭘 목격한다는 얘기는 무생물이 요거였다 이런 얘기예요. 무생물이 요걸 겪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장거리 이동 경로는 전쟁 이후에 몇 해 동안의 주요 이동 경로였는데 이러한 주요 이동 경로였던 장거리 경로를 포함해서 친척이나 친구 보러 가는 바람으로 인해 생겨난 몇몇 경로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 요약하면 아까 나왔던 게 지금 이 단락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이동에서 바로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획일적인 여행 패키지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더라? 여행의 상품이나 패키지가 다양화되더라 이런 얘기야. 다양화되는 예시를 밑에 쭉쭉 준 것이고 자 이제 봅시다. 1980년대를 넘어와요. 상당히 시간 흘렀어. 1980년대 말 무렵에 접어들면서 원래의 좀 더 단순했던 대규모 여행의 흐름이 아까 나왔죠? 어디부터? 바로 더 춥고 산업화된 북부 도시 지역으로부터 따뜻하고 화창한 해변 지역이라고 아까 나왔잖아. 그지? 원래 있던 전통적인. 자, 그러한 원래 단순한 대규모 여행의 흐름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뚜렷한 witness 뭐라고? 약해지는 것. 뚜렷한 약점의 징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이제 많이 안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패키지로 구성된 여행은 지중해는 지금 뭘 말하는 거니? 여기에 지금 여기 있던 따뜻하고 화창한 해변 지역을 지중해로 받은 거 이렇게 지중해 날씨 좋은 곳. 특히나 스페인으로의 그러한 패키지 여행이 엄청나게 그래서 뭐가 돼요? 감소했다가 들어가니 흐름난 거지. 뭐 증가 이러면 안 되죠.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달한 뒤에 어디에 바로 픽이라는 건 뭐죠? 절정, 정점, 동요하는 거 뭐가 있니? 절정, 정점, 쉬운 거부터 하이의 명사, 하이트라는 게 있고요. 하이트, 정점. 또 뭐가 있죠? 좀 어려운 거? zenith라는 단어가 있어. 천장이라는 뜻이거든. 천장. 또 하나 어려운 거? 피너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절정, 정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따 외우세요. 자, 도달한 뒤에 정점에 그 정점이란 동격측 12.5 밀리언 얼마겠니 이거? 얼마겠니? 유진아 12.5 밀리언 얼마까? 저들 배워봐. 찍어봐. 12.5 밀리언 유리야 얼마까? 1250만이야. 1250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 밀리언 이런 거 나왔을 때 내용 일지로 나왔을 때 숫자 정확히 써야지. 그지? 뭐 125만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예시가 있으니까 얘를 처음에 듣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아우로보는 항상 아우로보란 전체 사상에서 이런 뜻이야. 상자가 있지, 그지? 상자가 있으면 열려 있고
요게 아우로 보여. 요 느낌이 아우로 보여. 출처가 있고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영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패키지 여행. 얼마? 1250만 개의 영국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패키지 여행이 정점을 찍은 뒤, 이때가 최고점이야. 그 뒤에 1990에서 91년도에 총 합계가 떨어졌는데, 자 보세요. 여기 내용일지. 자, 바이가 중요해. 숫자가 오르고 떨어지고의 바이와 투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르고 떨어지고의 시간 벌써 다 됐네.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Pandas around the world. 1000마리의 팬더가 있어. 월드 쏟아치고 그 숫자가 expected to decrease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전치사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달라져요. by가 있고 to가 있어. 각각 20%. 이 by는 숫자 5로 떨어지고 by는 얘는 차이점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뭐만큼이 돼요. 만큼. 요 to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뭐뭐로라고 해석이 돼요. 자, 1000이라는 숫자가 예상되는데 감소할 거라고, 그 by는 뭐가 돼? 20%만큼 감소할 거다. 그럼 몇 마리 생존해? 남은 거 몇 마리? 20%만큼 감소한대. 1000의 20%면 얼마야? 200이죠. 그죠? 그거 감소한대. 몇 마리 생존? 800마리 생존한다는 얘기예요. 바이를 쓰는 거죠. 반면에 20%로 감소한대. 그 뭐니? 200마리 생존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차이점 알아두세요. 바이와 투는 완전 다르다. 정반대 사실이에요. 만큼, 뭐뭐로. 뭘 화이트를 줘. 그냥 찍찍해. 그것도 안 돼? 저리 가. 역시 이 새끼 우리 가까이 다가와야 돼. 미안해. 도와주려고 그랬어. 되니?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봐봐. 자, 여기서 나한테 얘기한 거야? 자, 보자. 보세요. 여기서 그 숫자가, 총 숫자가 바이지, 뭐가 돼? 떨어졌는데 얼마만큼이 돼요? 거의 얼마? 20%만큼 떨어졌다 맞지? 그죠? 원래 숫자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내용으로 얼마 떨어졌다? 20%만큼 떨어졌다고 하셔야 돼. 이건 어때? 20%로 떨어졌다 될까 안 될까?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만큼으로 하셔야 돼. 바이는 만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필이 생략됐어. 더 떨어졌는데 일부 되게 유명했던 destination 뭐라고요? 목적지에 있어서 더 떨어졌다. 20%보다 한 30%, 40% 정도 더 떨어졌나 봐. 자, 그러면 영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지. 영국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숫자가 지금 얼마다? 바로 지중해와 스페인으로 많이 안 가, 이런 얘기예요. 지중해와 스페인으로는 많이 안 간다. 자, 보세요. 그와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이동이 있는데 영국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이동이, 근데 이거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았대. 이거 자체가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 1250만의 패키지 여행의 정점을 찍은 뒤로, 그 뒤로 1250만의 숫자가 주어졌네? 그럼 봐. 계산 존나 힘든데 이거의 20% 얼마니? 20%만큼이네. 그치? 패키지 여행이 있은 뒤에 요때 전체 총 숫자가 계산하는 건 안 나오겠지? 1250만에서 20%만큼, 그지? 그냥 하자. 대충 20, 그럼 그래도 한 1000만 정도 되겠네, 그지? 어쨌든 20%만큼 거의 떨어졌고, 근데 일부 지역에 더 떨어졌고. 자, 동시에 영국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이동은 감소 자체는 하지 않았대. 그래서 상당히 marked가 뜻이 뭐야? marked 요거? marked의 뜻은 요건
표시가 날 정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저한이라는 뜻이에요. diverge는 전환이라는 뜻이고, divergent. 상당히 현저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지로의 전환이 있었어요. 뭐로부터 나오게 되는 수요의 변화로부터 나오게 되는 다른 목적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키워드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치? 키워드지. 관광에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이주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과 다르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지역으로 사람들이 갈래로 많이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얘기네. 영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다시 말해서 해외여행이나 이동을 하는 숫자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그 중에서 뭐로 가는 숫자가 줄었다. 지중해와 스페인 따뜻한 쪽으로 가는 숫자가 줄었고 그 절대적인 숫자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럼 결론은 뭐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지중해나 스페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많이 이제 여행 가더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in contrast 뜻이 뭐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여행이 있는데 바로 보세요. 남쪽의 유럽 국가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여행. 예를 들자면 남쪽 국가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따뜻한 스페인과 뭐 지중해 해당되는 이탈리아와 같은 남쪽의 따뜻한 나라죠. 남쪽의 나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여행은 증가했는데 눈에 띌 정도로 현격한 차이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왜 뭐라 그랬지? 아까 이제 어디로 간다고? 남쪽의 따뜻한 곳에서 오히려 북쪽의 추운 곳이나 다른 곳으로 많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한 거지. 그지? 따뜻한 곳에 다른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어요. 상당수의 그러한 성장은 야기시키게 되었는데 바로 여행을 말이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 아까 제일 처음과 다르게 북쪽으로 다시 간다고 그랬잖아. 원래 흐름과 다르게. 그래서 더 시원한 북쪽의 유럽 국가들로의 여행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 전통적인 것과 오히려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다양화되더라. 뭐 때문에? 수요의, 여행에 대한 수요의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 자, 그 다음 유닛 5로 갑시다.